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간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좀 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은 간도는 제 고향입니다. 제 집입니다. 뭐 그리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 단동 청년대가 코리아타운 백이동 501호에 제 아파트입니다. 제 집입니다. 전에는 베란다에 누우면 압록강 신의주가 바로 보였는데 지금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북한 땅이 가렸습니다. 제가 한참 간도 공부할 때 여기 집이라도 있으면 연구소라도 있으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빛을 내가지고 거기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북한 토지 연구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매년 답사를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뭐 학생들 데리고 어떤 때는 또 교수들 데리고 또 어떤 때는 현지에 있는 또 우리 동포들 데리고 그래서 압록강 단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만강 하류 토잡이까지 1500km 이렇게 답사를 이렇게 해서 다녔죠. 미국 RFA에서 동행 취재 좀 하자 해서 2015년도 기자하고 같이 6박 7일 다니면서 그 인터뷰하고 한 내용들을 취재해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가지고 5번에 걸쳐서 북중 국경 1500km를 가다 해가지고 5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명에 치면은 그거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압니다. 여기서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해서는 진짜 간도가 우리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림만 자료만 보다가 지금 이제 인공위성 영상을 또 볼 수가 있죠. 인공위성 영상을 보면은 이제 조금은 실감이 더 나죠. 공중에서 하늘에서 보면 우리 땅 강력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더 잘할 수 있죠. 거기 단동을 건너면 신의주를 건너면 바로 단동이요. 단동에 가면 이제 봉황성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가 변문진입니다. 변문진, 변문촌이죠. 거기에 가면 일면산 산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역 이름이 고려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문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봉황성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유조변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성, 첫 번째 성 이름이 그 봉황성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거기만 가도 벌써 우리의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은 100년 전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제 대고려국 건국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도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간도 독립을 꿈꾸다. 북한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모릅니다. 티베트나 위구르나 이렇게 분리 독립이 뭐 일어나듯이 소련이 무너지듯이 뭐 어느 시점인가는 아마 독립국가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족 자치주 연변 중국 위안 동북지역 대고려국 꿈을 꾸었던 거기 또 간도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임시정부를 세워서 남북한이 통합이 된다든지 조건이 형성됐을 때 완전히 남북한과 간도가 한때 어우러졌을 때 이것을 저는 이제 진정한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꿈을 같이 한번 키워가 보겠습니다. 뭐 간도에 대해서 역사 속의 간도 얘기를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나든지 자료에 나타난 간도 범위들을 쭉 보고 어디까지가 간도인가 우리가 찾아야 되면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가? 좋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경회담 85년도 87년도에 중단됐으니까 88년도에 유안스카이가 조병직 외무부 독반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게 1988년 4월 28일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음에 국정회담 하자. 그때 작년에 못 정했던 국정을 정하자.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 어디까지 누구 땅이고, 어디까지 찾아갈 거고, 물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여기까지 내 나라. 아니면 협상을 하자. 우리가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간도,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 간도의 그 범위, 거기에 대해서 좀 바꾸고요. 진짜 간도는 뭐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진실을 찾아가는 올바른 마음과 눈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도의 진실을 한번 찾아보고 또 간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바로 올바르게 보는 마음과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간도 문제가 생긴 것은 뭐 그 전부터 조선 후기나 대한제국 시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최근에 급부상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이죠. 그죠? 중국은 1883년도부터 동북지역 국경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도에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고 문이 열려서 우리가 백두산 조선족 여기 사는 그 연변 지역을 관광도 많이 가고 사업하러도 많이 가고 엄청나게 많이 넘나들었죠. 그러면서 다들 얘기했던 게 옛날에 여기 우리 땅이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공천에서 개상서 했는데 이 땅 우리 내 나라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백두산에 올라가서도 이거 우리 땅인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까 중국에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동북 공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를 세워서 동북 지역에 있는 이제 국경 연구가 그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항들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동북공정이 한 2조 4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따지고 보면은 향후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뭐 중단된 국정회담을 요구한다든지 결국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 내지 하천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 그때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논리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은 동북공정을 했다. 물론 고구려 발해사를 자기 역사 속으로 넣는 것은 결국 북한을 제4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관교육에 대해서 영토관과 국가관과 역사관을 완전히 중국의 역사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 동포들한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자기들의 삼관 교육을 심어서 중국화하는 게 결국은 동북공정의 목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0년이 지났죠, 지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최근 미국에 소개한 그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방송사 포털 사이트 이런데 총 34개 기관의 세계 지도에서 과연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한반도 전체를 중국 땅으로 왜곡한 지도가 25건, 평양 이북이 2건, 한강 이북은 17건, 전라도 이북은 6건, 아주 뭐 불분명하게 표기한 거 3건입니다. 이 53건이 전부 다 우리 한반도를 중국 땅으로 이렇게 표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2010년도 정도 이게 자료가 될 겁니다. 중국 시중에 있는 열종의 역사 교과서 중에 한국사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기들 위주로 중국 위주로 전부 다 교과서도 그렇게 다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국경 정상회담 할 때도 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중국 일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 맞더라. 이렇게 우리한테 뭐 전달해 주는 그런 데 봐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하면 심했지 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데 반해서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나름대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서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은 뭐 부족한 게 많습니다. 83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백두산 자기 이제 중국 땅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걸 보고 이제 김영광 의원이 55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은 뭐 정녕 본회의에서는 상정도 못했죠. 소위에서도 다루지도 않아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고요. 95년도에 우리 이제 독립군 후손이 이제 김원웅 의원께서도 이제 간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간도를 이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4년도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동북공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여론이 들끓었죠. 그래서 우리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도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니까 중국의 이제 우다웨이도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래서 수석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2004년도에 이제 저희들 간도 본부를 만들고 간도 학회를 만들고 해서 국회에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2004년도에 이제 국정감사 때 이 간도 문제를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불러내서 이제 신문을 했죠. 그래서 오전에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간도시방 무효락하는 유인문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오전 국정감사 때 인천대학교의 노영동 교수가 이제 질의를 보충 설명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반기문 장관이 간도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점심 때 외교부 간부들이 큰일 났습니다. 중국과 외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다시 오후에 번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여론을 모아가지고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반기문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오전에 제가 그 답변을 할 때 선서를 안 하고 답변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소력이 없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오후에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반기문 장관이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간도협약은 무효는 틀림없으나 간도협약과 영유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한테 족쇄를 세웠죠. 그리고 배포했던 그 보도자료는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신문에 보도가 다 됐었죠. 그죠? 조선일보에 나와서 중국과 외교마트를 우리 후퇴했다 하는 이 말이 보도자료 내고 국제법상 무효라고 선언을 했던 것을 번복했다는 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국제법상으로 무효를 하면 무효를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장관이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만약에 반기문 장관이 그렇게 피해가지 않았다면 아마 중국이 반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을까요? 나는 못됐다라고 봅니다. 위정자들이 자기의 출신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간도대책이 자료 전시회에 와가지고 국경 문제는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영토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신문 인터뷰도 하고 서울시장 때인데 서울시 차원에서 간도대책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한 일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이제 8월 달에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이 동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5개 한 구두 합의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연구의 문제다. 한국과 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에서는 더 동북공정,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들 역사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우리는 더 문제를 삼지 않기로, 그리고 양국 간에 이거 가지고 대립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5개가 합의를 하고 잠정적으로는 중단이 되는 형식은 갖췄습니다만은 이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꾸준히 했죠. 우리만 바보스럽게 기구를 확장한다면서 고구려 연구재단을 동북아 역사재단을 바꿔가지고 독도라든지 다른 것만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지
못했죠. 안 했죠. 뭐 이런 경위를 거쳐서 이제 동북 공정이 좀 이제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백두산 공정 이런 게 이제 또 탐험 공정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구려 역사재단도 처음에는 이 동북아 국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백두산 정기비터도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배준성 연구위원이 글도 쓰고 기고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뭐 결국은 우리 최근에 이제 불거진 역사 지도지 때문에 동북 공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편을 들고 있다. 중국 입장을 강화만 시켜주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간도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하자, 간도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면 동북 공정에서는 아예 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학자들을 데리다가 토론하고 그 사람들 연구비 주고 책 발간해주고 국내에 있는 학자들은 연구자들은 외면을 하죠. 뭐 그거는 뭐 저희들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또 2006년도에 이제 북방민족 나눔협의회 이게 간도대 찾기 운동 본부입니다. 우리 이 국회의원하고 같이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간도자가 들어가니까 등록을 안 해줍니다. 간도가 들어가면 중국하고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 이름을 바꿔서 와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북방민족 나눔협의회입니다. 네, 그래서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공식 이름은 외교통상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은 북방민족 나눔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간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그 당시에 자유선진당이었죠. 이명수 의원하고 저희들이 이제 간도시박 무료 결의안을 50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서 다시 또 통상위에 제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죠. 그 이후에는 뭐 아직 국회라든지 정부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노인동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고요. 요건 이제 제가 이명수 의원하고 국회에서 2009년 8월 28일 날 이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이제 하던 장면이고요. 그나마 탄핵했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5년도에 간도 영유권 관계 발췌 문서집을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발간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건 국회의장한테 예비비 특별회비를 내려보내줘서 일본, 중국,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만들고 그 중에 일부만 중요한 내용들만 만들어서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해냈습니다. 이게 간도에 대한 바이블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 한 5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책으로 나왔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번역을 하고 다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제가 이명수 의원 찾아가가지고 예산 좀 줘라. 이거 우리가 해가지고 나머지 책을 펴내겠다.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국회 예산처에 이게 이제 기술 능력과 연구 능력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은 보고서를 잘 만들어 오면 자기들이 검토해 주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그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도는 제 연구소가 있고 제가 자주 드는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이 우리 이 한국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 간도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하리. 일제시대 때 나왔던 유명한 말들입니다. 이 지역은 진짜 중요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아무리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은 유럽까지 대륙을 달리면서 큰 꿈을 희망을 가졌었죠. 대륙의 꿈을 우리가 키웠단 말입니다. 그죠? 고구려 우리 선조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은 그 아무리 했던 일제시대는 기차를 타고 그 대륙을 우리가 달리면서 대륙의 꿈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 섬에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숨도 못 쉬는 이런 이제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 우리가 연고를 가지고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게 뭐 신동방 정책이라든지 다른 뭐 1대1로 우리가 적극 협조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영국권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강개도 프로젝트라든지 한국 공생국가 건설이라든지 이 꿈도 그래서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도의 그 영주권을 우리가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간도 협약입니다. 우리 이 민족의 그 강력 국토의 경제를 지었던 첫 번째 사건이 1627년도에 세웠던 각전 본강에 의한 유조 변책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1712년도에 백두산에 세웠던 서인은 압록의 동인은 토문이라 백두산 정제비.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경은 1909년도에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어서 중국에 이 땅을 넘겨주는 겁니다. 85년, 87년도에 국경회담이 있었고, 그게 부결이 되자 88년도에 공문을 보냈고, 91년도, 93년도에 협상을 했으나 실패를 하고, 05년도에 일본이 역산 협약을 맺고, 우리가 대신 협약 맺어 죽게 해가지고, 합방되기 전에 1909년도 9월 4일 날 간도 협약을 맺고 이 땅을 내가주는 겁니다. 그러면 간도를 우리가 주장하고 영유권을 되찾아오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간도 협약입니다. 중국이나 우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간도 협약이 무효라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간도 협약의 여성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도 협약에 대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도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자, 이 간도 지역은 어디가 간도다. 이렇게 특정화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러지고 또 경계도 불명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우리가 간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우리 이제 고구려 강력이나 고조선 강력이나 고구려 강력이나 발해 강력도 이 간도 땅에 이 안에 간도 땅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간도가 이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도들은 다른 교육 자료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고조선 강력이 왜 이러냐, 고구려 강력이 이러냐, 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고조선과 고구려의 강력이 역사 속에 봤을 때 우리 영토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결국은 그 지역은 우리가 여기 표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점령한 연수들이 몇십 년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 있지만, 우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이어지는 3157년 동안을 우리가 지배했던 땅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려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선출령에 이렇게 고려 지령이라 해서 우리의 국경선을 다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고려 때도 우리가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조선 후기에도 강도했는 그 백두대 정립비로 국정도 확정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대한제국까지 우리가 관리를 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범위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대한제국 때까지는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세금도 거두고 호적도 만들고 다 이렇게 우리 군대 사포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위도 하고 다 이제 지켰던 그 땅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지역에 우리 300만 동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인구는 한 300만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바로 지역이다. 지도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강조를 보면 이거는 교과서에 1899년도 북병 관리도에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임 그림입니다. 이쪽을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을 서간도, 북쪽을 이제 동간도, 연해주와 북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서간도 지역은 압록강 대안이 되겠고, 동간도 지역은 이제
두만강 대항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북간도는 하얼빈 그 이제 중심 지역이 되는데 윤동주가 얘기하는 별에는 밤이라든지 어머니 하는 곳은 주로 이제 북간도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 그 지역은 여기 동간도죠, 그죠? 동간도. 이 동간도는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을 때 자크 지역을 해가지고 뒤에 첨부되어 있던 지도 거기는 이 동간도 지역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여기 용전 파출소 조선 총독부 조선 파출소의 소장이 이제 여기는 이미 서쪽은 중국이 차지했으니까 이 동쪽은 한국이 차지하는 게 맞다. 동경대학교 총장 지냈던 분 책에도 보면은 잘 나와 있고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외국 지도입니다. 1750년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죠. 이게 저희들이 요 앞에 시간에 공부했던 유조 변책선이죠, 그죠? 유조 변책선이고 국경은 여기에 있죠. 국경은 여기에 국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1749년도에 독일에서 제작된 지도도 유조 변책선 안쪽으로 해서 요걸 이제 우리 조선 지도로 우리나라 지도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1771년도에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 여기에는 유조 변책선 여기까지, 이 안쪽 선이 아니고, 바깥 선을 전부 다 이제 우리 국토로 다 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심양에 있던 후금이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북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를 봉금을 시킨 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안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1881년도까지 비어있던 비무장지대 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후금이 우리가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청으로 내려갈 때 만약에 여기가 자기네 땅이었다라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오지 말고 국경을 거기다 끊고 내려갔겠죠. 그런데 이 지역이 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깥선은 원래 조선 땅이었는데 비무장지대로 요 선을 자기들이 지킬 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요걸 자기들의 국경선으로 인식을 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지도 제작자들은 다 프랑스 성계 출신들입니다. 요게 성계 출신들이 이제 만든 요 지도들 중에 요 유조 변책선 바깥선을 국경으로 다 표시해 놓은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지도죠. 중국 지도. 요 요동반도 요 대련 쪽이죠. 여기를 코리아 자기들이 한때 전부 다 이렇게 1852년도에 자기들이 만든 지도에도 코리아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로마 교양청에서 만든 교구도죠. 요거는 뭐 영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는 보여지지만은 이 지역에 조선 교구에 다 포함돼 가지고 선교 활동을 다 하고 했던 거죠. 우리 김대건 신부가 그린 지도도 요하고 비슷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영토학자도 아니고 뭐 지도학자도 아닌데 자기가 땅 국경을 어떻게 정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김대건 신부도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 게 딱 한 점이 있는데 이 지도와 비슷한 지도입니다. 예, 최초에 우리 이제 제가 누구를 했습니까? 김대건. 예, 김대건 신부. 예. 그것도 이제 그리놓은 지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원산교구 안에, 이 간도 지역들을, 이게 원산교구입니다, 이게. 예, 원산교구 안에, 이쪽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제, 넣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연해주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해주는 아닙니다. 예, 연해주는 요 붙은 게 연해주입니다. 예, 여기 연해주입니다. 자, 요건 우리 간도 대책운동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도죠, 그죠? 그래서 요쪽에 신묘 지역, 이고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연해주, 북방 고토 지역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북간도하고 동간도가 바뀌었네요. 아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북간도가 이쪽이 되는 게. 네, 그렇죠. 요쪽은 이제 북간도 지역이라고, 이제 간도 대책운동본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도를 그려서 보면, 사용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국토부에서 지도집을 냈는데, 외국의 지도들 중에서 18세기 초반부터 1910년도까지 간도가 표시된 지도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니까 100여 점이 간도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도 자료도 내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총 여기서 조사한 대상이 530점을 조사를 했는데
100점이 우리 이 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형을 아까 조금 적게 편입되어 있는 부분, 많이 편입되어 있는 부분, 심로지역까지 그 유도 변칙도 바깥에 내서 크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걸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10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지도 중에서 우리나라로 표시되어 있는 게 100점만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을 만들어 놓고 그 유형에 적합한 지도가 이제 10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수많은 지도들이 간도 지역은 우리 지도로 다 그리는 걸 알 수 있죠. 뭐 방금 들으면서도 뭐 헷갈리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도대체 우리나라 땅이냐 말이야, 국경이 어디냐 말이냐, 면적은 그럼 얼마나 되는가, 이런데 이제 당장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뭐 서쪽 경계선과 동쪽 경계선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간도 지역을 우리가 특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경선이 주장하는 사람마다 또 판단하는 사람마다 지도마다 자료마다 다 틀린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모양도 마찬가지, 크기도 마찬가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동간도나 만주 지역이나 레이지선이나 뭐 조선족, 다치족, 연해주족, 간도족 이래가지고 쭉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경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면적들은 다 어느 만큼 되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면적 같은 경우에는 뭐 26,000부터 시작해서 80만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돌리 조락한다든지 고구려 연구재단 거기에서는 그럽니다. 간도 대찾기 운동본부 사람들이 돌려받아야 될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평소는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면서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그거 정할게. 경계선하고 면적하고 모양 내가 지적학자가 뭘 해? 우리 국제법학자, 우리 역사학자 또 그거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하죠.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는 청량하는 사람이니까 된다는 거지. 지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과 토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지적이라는 학문입니다. 네. 지적의 단위는 경계입니다. 경계. 일필지, 번지. 우리 대한민국 땅 번지가 한 3,5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인간 몸의 세포는 한 50조 개 정도 되죠. 그죠? 50조 개. 50조 개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탈이 생겨도 우리 몸이 아프죠. 그죠? 땅도 350필 그 필지들 중에서 경계가 달라진다든지, 또, 막, 부착을 한다든지, 세면 공구리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땅도 아파요. 땅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세면 바닥으로 다 여기다 공구리 채우고 해가지고, 참 우리가 땅에 대해서 예우를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지적의 기본 단위는, 우리의 생활의 기본 단위는, 번지입니다. 필지. 그게 모이면, 리동 경계가 되죠. 리동 경계가 모이면, 시도 경계가 됩니다. 시도 경계가 모이면 국가 간의 경계가 됩니다. 일필지 경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내 땅을 침범을 했어. 그러면 기술공사가 그 경제 청량해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내 땅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 간의 경계도 마찬가지라. 국가 간의 경계도 문제가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정한다고요. 그래서 일필지의 연속인 국경 문제도 결국은 지적의 문제다. 그래서 지적학자가 나서서 경계를 정하는 방법, 면적을 내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범위를 정하고 내겠다. 그래서 제가 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 간도라는 이 말은 원래는 없어요. 문헌에는 없어. 간도라는 말은 정의도 뭐 제대로 안 나와 있고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간도는 이제 옛말에 감터, 간도 한문으로 구분을 해놨죠. 그죠? 본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런 학설들이 이제 가장 믿음이 가죠. 한겨북도 종성, 온성 사이에 두만강이 갈라져 생긴 섬, 사이 섬, 사이에 생긴 섬이다. 삼각주라는 얘기죠, 그죠? 삼각주입니다. 예. 그 땅을 우리가 1860년대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건너가 가지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간할 갈대를 써서 간도라고 부르는 게 이 명칭의 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동포들이 요 지역에 요 사이섬이라는 그 자리에 그 삼각주에다가 요 바이섬이라는 기념 표석을 세웠죠. 그런데 중국에서 당국에서 없애라 해서 1년 만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섬 소식도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떤 용어 정립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 만주벌판, 만주라고 막연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고토다, 옛날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고구려 발해 땅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또 우리가 연변이다, 연변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우리 민족의 발상지, 이 지역을 우리가 장도라고 통칭해 왔는데, 장도라고 부르면 이런 호칭과 또 불균형, 불합이 있어. 그래서 이름을 지어낸 게 북방영토라 하자. 우리의 북방영토라 하자.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 그걸 북방영토라고 그러죠. 일본도 북방영토, 사계영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북방영토라고 용어를 통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료를 해보니까 이미 북방영토라고 용어를 쓴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북방영토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었는데 뭐 지금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중국은 이 지역을 이제 연길이라고 했죠. 늘 보면은 산 위에 연기가 뿌옇게 이제 끼어 있는 뭐 이 지역이다. 이래갖고 이제 연진망이라고 이제 부르다가 이제 동간도와 이런 이제 서간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엉터리다. 그거는 창작설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간도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여 이제 창작설은 이범윤 이제 창작설을 내세웁니다. 이범윤이가 이제 그쪽에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땅에 이제 주민들을 보호를 하고 땅에 이제 병제 호적안 주민들 호구를 조사를 해서 호적부를 만들고 또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두고 했던 이 범윤이가 거기 와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중앙에 보고를 할 때 간도란 말을 처음 썼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범윤이가 지어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동간도, 서간도라고 이렇게 붙인 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주국 세우기 이전에 이제 한국 영토라 해서 한국 주민들을 와서 관리를 할 때 자기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붙인 이름이다. 그렇지 실제 뭐 간도라는 게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중국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간도 범위를 정하는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죠. 이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일본 육지 청양대에서 만든 만주 신반물의 지도입니다. 이 국경선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도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유조 변책선에 의한 그 국경선이 이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여기 고려문도 보이죠, 그죠? 고려 고성, 일면산 있죠. 일면산 앞에 있는 여기 고려역이었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름을 바꿔버렸죠. 김일성이가 중국 방문할 때 이거 저 고려역이 있고 고려 마을이 있고 이러면 땅 내놓으라 하면 안 된다. 이름을 급히 바꾼 이름이 일면산역입니다. 뒤에 산이 일면산이기 때문에 고려역을 이름을 일면산역으로 바꿔버렸죠. 지금은 전제 가면 일면산역입니다. 일면산역 저때 가면은 거기에 저 세관도 지금 다 있고요. 세관짜리 터도 다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려문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바도 가면 고려문이 있죠, 그죠? 여기에 고려문이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이 문해혁명 때 부숴버렸죠. 그리고 서울에도 고려문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영원문입니다. 영원문이 지금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앞에 이름은 영원문입니다. 중국에 사신들이 오면 맞이하러 나갔던 문이죠.
예.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리가 해방하자 이런 표상으로 그 영어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운 거죠. 글을 아는 사람은 독립신문을 만들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글을 아는 사람은 청나라로부터 해방하자 해서 글을 읽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영어문을 독립문을 만들어서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독립문을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있던 영어문과 독립문은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조금 이동을 시켰죠. 예. 그 고려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문은 우리가 들락날락 할 때, 일본 들락날락 할 때는 대마도가 그 당시 우리 땅이었으니까. 대마도는 판적봉화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한다 했죠. 그죠? 그 당시에 우리가 가면, 일본 사람들이 사진이 나오고 맞이했던 문이 이거 일본 쪽은 대마도에 있었고 중국 쪽은 고려문이 바로 여기 있었고 우리 서울에는 영어문 독립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 국경선에 좌표를 내가 일일이 다 주었죠. 좌표를 다 취득을 다 한 겁니다. 해가지고 그 취득한 좌표를 구글 인공위성 영상에다가 다시 전개를 다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저 국경선이 구글에 있는 영상하고 축척이 안 맞으니까 선 모양은 있어도 여기 가서 올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지도에 나와 있는 국경선의 굴곡점을 전부 다 좌표를 만들어내 가지고 구글 인공위성 영상에다가 다시 그걸 다 뿌려서 그 구글 인공위성 영상에서 좌표를 또 다시 다 주어서 그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면적을 계산을 다 해낸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동쪽 끝은 이렇게 생겼고 서쪽 끝은 이렇게 생겼고 남쪽 끝은 이렇게 북쪽 끝은 이렇게. 그래서 간도의 위치 사격점은 최고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다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시리적 위치를 이렇게 했을 때는 유조 변tek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쭉 가는 그 국경의 그 여정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죠. 그럼 면적을 다 냈죠. 면적은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서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별로 면적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냈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면적하고 다 합쳐보니까 한 84만 5천 km제곱미터가 됐죠. 우리 한반도의 3배 남한의 7배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면적이 제대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령을 다 해내보니까, 99.98% 이렇게 하더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실 수 있고. 자. 그래서, 간도의 모양은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이렇게 구분했죠. 서간도, 동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이렇게 구분하고. 간도의 국경선은 616점. 여기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굴곡점 점수가 616점입니다. 이 점의 좌표들을 다 내가지고 면적을 다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장 총 길이를 따져보니까 한 7,600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중심점, 배꼽이 어디냐, 국토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가 하면은 흑룡강성 동우현 약 40km 지점인데 요 저때 가면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옆에 이 지점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말뚝을 박아놓고 왔습니다. 네. 네, 여기가 우리 지금 한반도 여기에 지금 배꼽은 어디입니까? 중앙이 양구입니다. 양구. 말뚝 박는 거는 때놈들이 뭐라고 안 하던가요? 몰래 바꿔 왔죠. 양구가 우리나라 중심점은 양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원도 자기가 중심질하고 우리도 충주도 자기가 중심질하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브랜드 외국 같은 데는 배꼽 도질에 해가지고 홍보 거창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양구도 많이 하고 있죠. 저보고 이걸 찾아줘라 해서 제가 양구를 찾아줬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을 찾아낸 그 군부대 포사격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전을 시켰죠. 그래서 바깥에 하고 이제 양구를 가면 국토 중심점 당구대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우리 영토 규정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라면 제주도도 들어가겠죠, 그죠? 북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무게 중심을 냈을 경우와 그냥 요 한반도 요거 자체의 중심지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 또 역사와 문화를 따져봤을 때 과연 그러면 중심이 어디냐.
역사와 문화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나와 있는 중심은 충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거 제주도 등 빼고 한반도만 중심으로 했을 때는 철원이 되는 거고, 제주도까지 다 넣어서 동단, 서단, 남단, 북단을 따져서 한 가운데 질량의 중심을 찾으면 양구가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차이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의 위치와 크기와 모양은 정해졌어. 그래서 이 지도라든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국토의 중심은 아까 동해안 거기다 얘기하면 뭐 우리가 고조선 영토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립된 중국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상한 국경회담에 의한 최대의 우리 영토의 중심점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영토간이나 역사간 확립 정도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어찌됐든 간에 영토 이 법의를 정해서 제가 국토부 엑스포에서 코엑스에서 발표를 이걸 해가지고 그때 네이버 검색 순위 1위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한번 났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고, 아마 그때 제가 한참 활동할 때 그런 사진일 겁니다. 우리 역대 정부의 강도 정책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 이 지도 가지고 뭐 기념 촬영 가보했고요. 위클리에서 표지 인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 인터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고, 뭐라 해놨습니까? 잃어버린 우리 땅 간도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잃어버린 우리 땅 간도를 되찾고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뭐 연식이 좀 덜 돼가지고 사진도 잘 나온 것 같는데 한참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확립된 어떤 이론과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이러한 지도나 이런 주장들은 널리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요. 자, 간도의 무지개 빛이 이제 여기 여러 사진이 전부 다 간도 지역에 있는 사진들, 제가 찍은 사진들 참고로 설명을 하나 찍어놓은 겁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간도에서 이런 사진 찍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사진 한 장 하고 있다. 진짜 그러면 간도가 우리 땅이 맞나? 한번 그 진실을 한번 뭐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때 그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참 묵고 살기가 되게 어려웠죠. 이때 세도 정치 폭정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묵고 살 길이 없어서 전부 다 우리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이 지역을 개간을 합니다. 개간을 한다는 얘기는 선점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1627년부터 비무장지대로 그냥 버려진 땅을 이제 우리가 머물고 살아서 250년 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개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870년도에는 이제 우리 강계 군수가 이제 개간 동료 정책도 펴죠. 우리 뭐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걸고 개간 정책도 많이 펴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서간도 지역에 압록강 대안에 있는 서간도 지역의 땅을 28개 면으로 우리가 편입을 하죠. 그래서 4개 군에 이제 다 편입을 시킵니다. 편입을 시키고 그러자 이제 청나라도 가만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1881년도에 공식적으로 비무장지대 해제를 선언을 합니다. 봉금지역 해제를 중국은 1881년도에 하고 우리는 1882년도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서로 국가 간에 봉금을 해제를 하죠. 그래서 중국도 81년도에 이제 휘춘에다가 이제 개간 사무소 이름이 초강국입니다. 초강국을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간 작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1897년도에 이제 병제 관리사를 이제 파견을 하죠. 내나 간도 관리사 이범윤 선생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범윤 선생이 이제 호저간도 만들고 지도도 만들고 지적부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때 중국이
자기들도 이제 개간을 한다고 들어와 보니까 이미 조선에 와가지고 다 개간해가지고 호주관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국 당국에 이제 보고를 해서 또 우리 조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소환령 다 철수해라. 또 이제 머리 모양을 청나 모양으로 변발 치우거나 옥장하고 머리 모양을 다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뺏겠다. 이것을 이제 협상을 또 우리 정부하고도 오랫동안 합니다. 그때 이범윤 선생은 간도의 대통령이었었죠. 뭐 쉽게 간도 주민들은 이범윤 선생만 보고 사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 땅을 지키니까. 그런데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이범윤 소환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범윤 선생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 가게 하죠. 가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정은 우리를 버렸어도 선생님은 우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해서 이범윤이가 소환령에 불응을 해서 안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립 무장 투쟁에 뛰어들죠. 그래서 이제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범윤 선생은 보찜을 늘 메고 다녔습니다. 그 속에 중요한 지적부가 들어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세금을 거두고 우리 땅이라는 그 장부가 이것은 김홍일 장군이 정언을 해준 겁니다. 이 노계영 교수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앞에 노영동 교수, 국정감사 때 설명했던 노영동 교수 아버님 되시는 분입니다. 대를 이어서 간도 문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인천대학교 국가대학 대학원 원장님이시죠. 지금 여기 저 앞에 노영동 교수님은. 그래서 이범윤 선생님이 메고 다니던 그 보따리를 갖다가 부하들이 내리라 해도 안 내리고 또 자기들이 메고 다닌다 해도 주지도 안 하고 만약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이 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소중한 자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청산리 전투를 마치고 일본이 우리 이제 독립군 토벌 작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시로 전부 다 이제 러시아 여기로 넘어갈 때 이범윤 선생이 이 보따리를 갖다 청산리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고 갑니다. 그거 메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범윤 선생님이 귀국 해방이 되고 귀국을 해서 일산에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하죠. 청산리 바위 밑에 숨겨놓은 그 지적부를 빨리 찾아와라. 그걸 찾아와야 우리가 간도 땅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유언의 유지를 받들어서 제가 이 지적부를 찾아로 10년 동안 다닌 그 기록들을 정리해 놓은 그 소설이 있는데 아직 출판도 못했습니다. 출판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 지적부는 우리가 빨리 되찾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윤중 또 우리 관계관리사가 있습니다. 의윤중 선생님도 내가 그 파견돼가지고 했던 분이고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죠? 인물들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동성 부사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을 조사를 다 합니다. 뭐 토문강이 국경인 거는 단명한 진리죠, 그죠? 그래서 토문강이 우리 경계다. 그러니까 다시 국경회담을 하자. 라고 조정에다가 보고를 해서 조정해서 중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국이 거절해가지고 성사가 안 됐죠. 그래서 1885년도 7년도 국경회담을 하고 8년도에 이완석하이가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 이후에 국경 문제를 공식화시킨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제 허지부지 됐고 이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죠. 여기 이제 있는 자료 이것들이 토문 지계, 토문 강에 있는 그 경계들을 조사해가지고 보고했던 자료가 되겠죠. 1885년도 1차 국경회담 때 했던 것들이고요. 요거는 그때 관계 국경회담 했던 그 문서들 사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만은 유한석하이가 공문을 보내고 나서 1888년도도 이홍장이하고 우리나라 박은식 이현식인가 박은식하고 밀약도 합니다. 정부 오탕자들끼리 밀약을 해서 간도 문제 해결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하지를 못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1902년도에 이제 이범윤을 간도관리소로 파견해가지고 사포대는 자체 군대입니다. 조정의 군대를 요청을 하니까 청나라하고 외교 문제 때문에 군대를 파견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거둔 세금을 가지고 자체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군대 이름이 사포대입니다. 사포대. 사포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자체 경비를 쓰고 또 호구조사해서 병대 호적안을 만들고 그 지역에 우리가 10호를 1통일하고 10통을 1촌으로 하는 행정구역 체계를 이제 수립을 하죠. 그래서 앞에 보고 마찬가지 28개 면을 만들어서 4개 군에다가 배속을 이제 시킵니다.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했죠. 우리 행정력이 여기까지 미쳤죠. 우리가 개간도 하고, 그렇게 점유 치료시득이죠. 그죠? 점유 취득인데, 또 하고, 실제 우리가 행정체계를 수립해서 실효적 지배도 했던 곳이죠. 그리고 또 이제 1903년도에도,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 계획을 이제 수립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 계획들도 이제 다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죠. 이게 1902년도에 만들었던 병계 호정안입니다. 이게 그 책 표지고요. 그 안에 있던 이제 내용 병계 호정안. 그래서 서상무 우리 병계관리사가 직인을 찍어서 전부 다 확인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을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부터 시작해서 같이 온 형제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호구를 다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기 그 토지 대장입니다. 1902년도에 광문 6년도에 한국북도에 편입되어 있던 간도 지역의 호적부들 토지 대장들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종성군에 편입되어 있던 지역이고, 여기는 어디고? 한국북도의 조사아니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호적이라 하고 땅에 대한 것은 지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 대한 호적이 땅에 대한 호적이 이제 지적이니까 이렇게 지적부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두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세금도 다 두고 그래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904년도에 다시 이제 국경회담을 하자 해서 또 합니다. 하는데 이 당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자가 나가서 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 수령들, 장관들이 이제 국경회담을 하죠. 7월 20일 날 12개조 국경 조약에 대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한청 병계 선후 장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중앙정부가 아니니까 국경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하는 거 하면은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서 국경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존중을 하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겁니다. 두 나라의 경계가 백두산 정계비의 기록으로 증거될 만하나 후일에 양국 정부가 유언을 파견을 관계 다툼을 열기로 한다. 경계가 확장되기까지는 종래의 도문강을 경계하여 그 분규를 막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끼리 장관끼리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어서 우선 충돌을 피하는 거죠. 백두산 정계비에 의해서 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경을 정하기 전에는 실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관리를 해서 분쟁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선후장정 체결을 냈죠. 그래서 이건 뭐 국제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효력 문제가 사실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효력이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걸로 해서 해결됐다. 자기들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제 해석이 서로 틀리죠.
이제 이런 경위를 거쳐서 이제 1905년도 울산 역약을 맺고 일본이 이제 국경회담을 북경에서 계속 이제 국경회담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간동협약을 맺어서 주죠.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동협약을 맺는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중국 일본으로 봐서는 자기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제 하면서 천황제를 부활을 하고 이제 정한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제 대륙 침략의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하나 둘 이제 펴가죠. 펴갑니다. 1905년도에 울산을 맺었을 때, 1904년도에 저는 선후장정이 있었지만은 국경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 외교권을 자기들이 뺏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국경회담을 계속 합니다. 국경에서 2년 동안에 계속 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 일본은 이제 우리 한민들, 우리 동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그 지역에 이제 조선 총독부 이제 그 용정 발주소를 이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을 보호를 하는데 명분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독립군들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죠? 내면에는. 겉으로는 우리 보호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립군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파출소도 설치를 하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 협상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도 하죠. 일본은 이 땅은 조선 땅이 맞다. 조선 사람들은 절대 청나라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세금 내지 마라. 이래 하면서 우리 조정에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다 펴고, 그리고 한국도 파주소 직원들이 이제 사이코 그때 이제 사이코 소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켜서 조사를 다 합니다. 이 지역의 내륙의 땅에 대한 역사를 다 조사를 해봐도 조선 땅은 틀림없으니까 이제 우리 조선 땅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다가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동삼성 유관이라는 묘소를 지어내죠. 동북 지역에 6개 현안이 있는데 5가지는 중국 쪽에 내가주고 5가지는 중국에서 우리가 물러받고 1가지는 양보를 하자. 라는 이제 안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일본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태도를 바꾸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서위압록 동의 토문이라는 그 주장은 1712년도에 일어난 주장으로서 너무 오래돼서 그걸 현실적으로 청나라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국경이 미확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일본이 태도를 살짝이 바꾸죠. 그러면서 이 지역은 청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우리 조선의 역사도 아니다. 얘는 만주사라는 특별한 역사가 따로 존재한다. 만주의 역사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주국을 세웠을 때 중국 땅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중국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조선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논리를 하나 만들어갑니다. 이게 일본판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 역사학자들, 영토학자들을 총동원을 시켜서 만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정립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은 국경이 미확정된 지역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삼성 유관이라는 묘안을 이제 내는 거죠. 냅니다.
뭐 여기에 6가지 안이 있습니다. 6가지 마지막 안이 간도 기소문. 만주철도 부설건이라든지 아니면 탄광개발건이라든지 이런 건 중국에서 다 받아오고 간도를 내가 주자. 어차피 자기들 만주사관 정안론에서 만주는 우리가 통째로 먹을 테니까 통째로 먹으려면 중국에 줬다가 철도 부설건이나 광선개발건을 가지고 그걸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경찰도 들어가고 군인도 들어가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해가지고 만주 계례국을 세우는 게 더 빠르다. 이런 판단을. 청나라가 그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죠. 그래서 청나라에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응합니다. 왜? 일본이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일본이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되고 거기에 있는 재산은 우리께 된다. 뭐 못할 이유가 없다.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1909년 9월 4일 날 간도협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간도를 내가지고 이것들을 다 오게 되죠. 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사연들이 많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이 땅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본하고 한번 협상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중국이 시도를 합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미국에 가서 부당성 설명하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도 안 가고 간도 협약으로 해서 이 문제가 종결이 되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하고 이름은 우리가 간도협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입니다. 우리가 줄여서 간도협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간도협약 전문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도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동가도 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지역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간도협약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간도지역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 지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요 지역은 우리한테 포함이 들어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1912년도에 만들어 놓은 지도, 1912년도에 지도입니다. 밑에 거는 1920년도 지도. 이쪽이 전부 다 우리 땅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간도 협약에 맺어지고 또 1920년도까지도 일부 지도에는 이 땅들이 전부 다 우리 땅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간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니까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조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설상 조약이 체결됐, 불법으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치더라도 그 효력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 그리고 카이로 선언이나 포츠담 선언에도 다 입어야 된다. 샌프란시스코 협약에도 다 이미 다 원상복구 다 돼야 될 조약들이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941년도에 일본이 체결한 조약들은 다 무효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삼성 유관의 5개 협약과 우리 간도협약 6개를 체결했는데 5개는 원상회복 다 됐죠. 그러나 간도협약만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있죠. 방위군 장관이 무효라고는 얘기해놓고 영유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미끄러지같이 빠져 나왔는데, 간도협약이 여러 무효면은 중국에 통보를 해야지요. 안 하겠단 말이에요. 일본은 독도가 저거 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외교문서 꼬박꼬박 보내잖아요, 그죠? 축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 일본에 매년 우리 땅으로 추적해갖고 몇십 년 동안 했네? 이런 거 맞는가? 이거 한국은 그때 왜 했노? 우리 거라서 별다로 조치 안 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거 없지 예. 그래서 우리도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통보를 해야 돼. 근데 지금도 어쨌든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도협약의 무효 의미라는 것은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해서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간도 협약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경회담을 새로 해야지요. 유한석가이가 1988년도 4월 28일 날 새로, 다음에 날 정해가지고 새로 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 해야지. 해수 백두산 정계비대로 하든지, 주수 변칙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간도협약 때 맺었던 그대로 하든지, 국경회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 걸림돌이 있는 게 1962년도에 북한하고 중국이 새로 국경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간도협약 때보다 백두산을 갖다가 280km제곱미터를 북중 조중 경제조약에서 찾아왔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줄기가 3개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차고 밑으로 했는데, 김일성이 하고, 중국하고 할 때는 차고 북쪽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땅을 더 찾아왔다.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고요. 이 북한하고 중국이 맺은 조약은 무효입니다. 비밀조약입니다. 모든 국제조약은 유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불법조약이고, 또 우리 헌법상 북한은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맺은 조약은 우리가 자동으로 성취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일 협상 과정에서 다루고 통일 헌법에 명시가 되고 통일된 이후에 다시 결정할 문제이지, 무조건 북한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우리가 100% 승계한다. 그런 법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에서 100년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국가 된 거 아니야? 100년 지나면은 자기 땅 자석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퍼뜨렸습니다. 고의적으로 100년 지나면 못 찾는다. 100년 되기 전에 빨리 찾자. 했는데 국제법상에 100년 시효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0년이 지났는데 그걸 찾을 수 있겠는데 공고화, 그런 이제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10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못 찾는 100년 시효설은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는 증거들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증거도 없어지고 우리는 논리가 이론도 없어지는 반면에 중국은 자꾸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간도에 대한 인식, 중국 쪽에서는 간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데 자료들이 자꾸 나옵니다. 간도 협약 맺을 때도 간도 지명이 나와 있는 지도가 보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자료들에 의해서 중국에서도 간도를 공식적으로 행정구역 명칭으로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가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이제 보면 됩니다. 말은 우리 사이섬 주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게 길이가 한 5에서 6리 정도 되고 폭이 한 2에서 3리 정도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수로, 지금 우리 평수로 계산하면 한 66만 6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선에서는 간도라 부르고 자기들은 가강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범윤 창객설과 마찬가지로 이범윤이가 거기 와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하는 서류에 간도라는 말을 먼저 썼다. 그런데 청정부에서는 그때 그 논리들을 전부 다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이게 간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의 존재는 지금은 중국에서는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세웠던 사이섬이라는 표지석 같은 거는 당국에서 다 없애버렸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만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09년도에 9월 4일 날 맺었던 간도 협약도 중국 측에서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체결을 했다. 이렇게 강압에 의해서 체결했으면 무효죠, 그죠? 무효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궁색하지만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제 그걸 체결을 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후장정에 의해서 이미 문제는 해결이 다 됐다.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은 중국에서는 선후장정에 의해서 대한제국과 단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지웠다.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입장이 됩니다. 어쨌든 간도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제 19일 날 채널 A하고 조선일보에서 하루 종일 방송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북한 점령 시나리오. 그 다음에 랜더 연구소에서 제2 휴전선 문제. 제가 저 1강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죠. 저는 그 보도됐을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거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4개국 분할 이제 방안이고요. 미국 북방백서에 나와 있던 걸 다시 중국에서 역개안했다 하는 그 지도고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북한 점령 시나리오 드러났다. 해가지고 제가 랜더 연구소에서 나왔던 제2 휴전선.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가 되면은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충돌이 생긴다. 이걸 방지를 하려면은 제2의 휴전선을 정해서 그 이북의 땅은 중국에 넘겨줘야 된다. 그게 미국 랜더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 이란이 50km 후방선, 압록강 두만강에서 50km 지는 이안이 청지간 4만이 대동강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이 세 개 중에 중국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그 땅은 중국에 줘야 된다는 게 랜더 연구소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미 2013년도에 주둔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정은 정권 무너지면 인민해방군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짜놨을 때부터 지난번에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4월 6일 날 내나 시진핑이가 트럼프 만나러 가서 시진핑이가 한국의 역사는 우리 중국의 역사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시진핑이 그렇더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와가지고 한국 누구죠 중국 땅이라 부대하니까 우리한테 그렇다 하도 트럼프가 들어볼게 그렇더라. 그리죠 얘기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입로인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요거는 좀 틀립니다. 요 19일 날 보도했던 내용들은 그래서 이 계획 이름이 병아리 계획입니다. 중국 땅 영토 생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우리 한반도 호랑이 모양이잖아. 중국 땅은 닭 모양입니다. 닭. 닭 모양이거든요. 중국은 닭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북한을 병아리로 비유를 한 어미닭이 어린 병아리를 껴안아 주는 계획이다. 이런 의미로 중국에서 병아리 계획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미닭이 어린 닭을 보살펴서 뭡니까? 바로 제4성화 만들겠다는 얘기죠. 키신저 장관이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올 여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에 친중 정권을 세워서 북한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철수를 하는 것이다.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이게 우리 미국의 국익에도 맞는다. 이게 키신저가 기고해가지고 키신저가 강연한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북한을 지키려면 단도를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독도를 지키려면 대마도 주장해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대마도가 단도가 우리 땅인데 구태여 독도나 북한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와닿고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는 방법 중에 이런
슬로건도 우리가 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제4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북한을 지키려면 간도를 주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도를 우리 한국의 떳떳한 현대사의 한 축으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렇게 싣고 지도도 우리 북한에서 지도를 싣고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 간도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45년도에 간도 지역에 있었던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임시정부 복원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8월 20일 날 세웠던 그 간도 임시정부를 이어받을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있고 1947년도에 할비 협정을 맺어서 간도 지역을 북한에 넘겨주기로 했던 그 협정을 우리가 지키도록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치밀한 일본의 항복 전술에 의해서 38선으로 분단이 됐지만은 그 간도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입해 들어와서 일본군들을 쫓아내고 나서 그 땅은 실질적으로 연고를 조사해보고 확인해본 결과 이거는 북한 땅이다. 그래서 북한에 편입을 시켜주기 위해서 평양 협정을 맺습니다. 1차 협정, 2차 협정을 맺어서 지도까지 다 만들어서 그걸 갖다 북한 땅에 편입을 시켜주고 실제 조선의용군 독립군들이 그게 근 20만 명이 주둔을 했죠. 우리 국共내전에 참여했던 그 의용군들이 거기에 주둔을 해서 관리를 했고 그때 대만 정부죠. 그 당시에는 대만 정부의 비밀 해제된 문서에 보면 그 땅은 북한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빈 협정, 평양 협정을 지속되도록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쪽에 연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도 프로젝트나 한러 공생국가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백두산 전개비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남북관계 조금만 좋아지면 그 성리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 충무공 기념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도 많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충무공에 대한 평가는 남북이 동일합니다. 아주 영웅시하고 있죠. 그죠? 그 지난 제2강에서 나비의 녹던도 가자에서 강연했을 때 거기 서반포에 거기 조산 마을 밑에 성견대가 있고 거기 이순신 기념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순신 기념관이 있는데 그 이순신 기념관 운영이 사실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녹던도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산 봉우리 이름도 옛날 산 이름을 없애고 성전봉이라 해서 이름도 바꾸고 또 성전 마을이라 해서 마을 이름 자체를 성전대로 해갖고 마을 이름도 성전마을로 바꾸고 거기에 성전 대첩비가 있습니다. 다 비가 다 있고 거기가 저때가 서반포인데 서반포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띄우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거북선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접촉을 할 때 정치나 이념과 상관없이 충무공 기념관 지원 사업, 서반포 거북선 근조 사업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만들어주면 두만강 건너편 러시아 쪽에는 중국 쪽에서 다 바라보고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기념관도 지고 동상도 만들고 많은 경 보고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해 바뀌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도를 수복을 해야 되고 이 간도 수복의 꿈은 제가 볼 때는 꿈은 아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의 급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티베트 이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선 족자치주 독립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잘 우리가 관리 보존만 한다라면 조선족 자치주가 독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죠. 간도 임시정부를 선결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우리가 남북한 사정이 좋아진다든지 남북한 통합이 되면 통일이 되면 그 간도 임시정부하고 통합을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이다. 그걸 저는 이제 진정한 통일이라고 해요.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통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발상지고 그리고 대륙으로 나가는 끝점이고 21세기 간도를 지배하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리라. 그 간도와 우리가 남북한에 합쳐졌을 때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있다. 그 통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일꾼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못 지켰네. 예. 지난번에 토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쓴다는 게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자, 문제는 하나 풀고 갑시다. 이번에 10원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좀 어려운 문제라 했는데 이번에는 10원글로 2점짜리 문제는. 자, 이곳은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제지대인데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강도 해명에 의해서 각종 동강해가지고 비무장지대로 봉건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그죠?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병정골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수가 10여만 명이나 됩니다. 전에 분수령 정제비 아래 토문강 이남의 구역은 우리나라 경제로 확정되었으니 백두산 정제비죠, 그죠? 서해 압록동이 토문입니다. 그래서 토문강 그 이남의 구역은 우리 경제로 확정되었으니 관리를 특별히 두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조정에서 백성을 보살펴 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께서 그리하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효종이 북벌정책을 추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번 광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실시하였다. 3번 세종이 백성을 국경지역으로 이주시켰다. 4번 고종이 이범률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였다. 5번 숙종이 백두산 일대의 방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하였다. 자, 정답. 4번. 맞습니다. 예. 박수. 저는 처음에 5번을 얘기하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범률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호적부도 만들고 지적부도 만들고 28개 면을 만들어서 4개군의 대속을 지켜서 우리가 직접 관리한 간도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끝까지 잘 들어서 시험 문제 잘 풀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거나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잠깐 좀 하시죠.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민족 언어가 제대로 서야 나라가 서고 민족이 선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성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말씀 중에 아까 그 언어를 좀 순화하거나 교초스하는 걸 먼저 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반도라는 용어는 사실상 특히 이 간도를 찾기에 없는 의미에서 좀 용어가 적절치 않지 않는가. 우리가 그 일제가 사용한 우리를 반도 안에 잘 알고 가둬놓는 있습니다. 용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을사보호족이라는 용어도 또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늑약을 안 그것도 되어 있습니까? 을사늑약 내지는 네. 그냥 을사조약이 옳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독립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깊게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다음에 또 말씀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먼저 북방 용어, 북방 영토라는 개념이 우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제 정하시긴 했는데 사실은 그 용어 자체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현재 동해, 황해하는 것도 사실은 동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 여기 동해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동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주체자가 애매모호하고
차라리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북방 영토라는 것도 누구의 북방이냐, 그리고 북방을 어느 선부터 북방이라고 할 거냐에 대한 네. 모호한 점이 있어서 네. 간도라는 말을 못 쓰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대체 용어를 좀 조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도 지역까지 아까 그러면 그 북방의 고토 지역은 그림의 간도 지도에 좀 제외를 한 건지 그리고 또 포함을 하시는 건지요. 제가 놓쳤는데요. 네. 앞에. 고토 지역. 고토 예, 지역. 그것까지. 그리고 만약에 현 간도 지역까지만 우리 한민족의 영토로 획정을 한다고 했을 때 과거 더 이전에 찬란했던 네. 만주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지 네. 이렇게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간도 찾기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너무 많습니다. 좀 많은데 네. 제가 못 받아주고 까먹은 거 있으니까 그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용어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저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절대 안 씁니다. 예, 요 이제 나오는 거는 페이퍼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 다 수정을 못해서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나는 이제 고시라고 보거든요. 고시라고 보고 반도라는 의미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서 섬도 아닌 반쪽 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봐서는 저쪽에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반도가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앞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한자를 붙였지만은 반도라마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한자를 붙여서도 안 쓰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대체 용어가 사실은 우리 땅,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대체 용어가 없다 보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방 영토는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방 영토 연구 제 책임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북방 영토에 대한 의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다 내려놨습니다. 이유 근거 해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 오늘 설명드렸던 이 지역은 우리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권을 찾아야 될 국토, 그리고 어떤 조약이나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그 영역, 강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 주권과 별개로 이제 영토에 대한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와 영토는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토의 개념, 국토 중에서 우리의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협약이나 조약이나 또 그런 지도나 여기에 근거한 강력,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강력. 만약에 한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구려 때 이 중원을 우리가 다 지배했다고 해서 그거 우리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일본이 36년간 한반도를 그죠? 한반도를 우리가 관리했기 때문에 그거 우리 땅이고 돌려달라 하는 거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토의 개념으로서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국과 중국이라는 것은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후건까지 이렇게 다 연속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지금 와 있는 거고 또 북한은 갈래가 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인 권한이나 국제법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영토 주권으로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의 한계. 그걸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고토지역이에요. 그건 생략이죠. 고토지역은 강도 해면이나 백두산 정계비나 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간도 협약이나 이 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는 아까 제가 역사 속에는 이미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 우리가 관리했던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간도를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거기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는 어떤 논리나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북한에서는 제가 오늘 중국의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북한하고 일본의 입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일본 너그가 간도 협약에 의해서 내가 죽고 또 중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종결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너가 와서 얘기 좀 들어봐라. 너가 책임지라. 응? 절대해지다 말이야. 너가 양심 있는 학자나 정부에 관계자 있으면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너가 책임을 풀어. 그래서 안 되면 대토 내놔라. 대토. 간도 저만큼 내가 줬으니까 너가 딱 그만큼 내놔라 말이야. 대마도 내놔라. 대마도. 그 우리 땅이라서 조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 땅이 조락하는 게 아니고 너가 간도 내가 줬으니까 그거라도 내놔라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내가 준 땅 그걸 갖다가 내가 현치가로 가격을 다 매겼어요. 돈 이만큼 내놔라 말이야. 일본 너가. 간도 땅 너가 팔아먹었으니까 그거 내가 계산해보니까 땅값이 이만큼 되는데 이거 내놔라.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일본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일본에 드릴게요. 너무 많은 그 주도권을 주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조금 아까도 이제 비유를 하실 때 너희가 30년 지배했으니까 우리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 중에도 울스나기역 자체가 무료인데 우리 그거를 비유는 좀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넘겨줬으니까 너희 걸 달라는 거는 너희들이 고난도 안 되는 걸 넘기가 자체도 무료라는 거죠, 지금 말씀. 책임지는 그렇게 책임지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 말씀 고맙고요. 예. 이사람 마치겠습니다. 제가 뒤에 한번 아까 선생님 아주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러 공생국 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그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그 볼라드미르 네, 수린 박사가 네, 미르 박사님 하시고. 한러 공생국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분은 간도 지역이 아니고 연해주 지역 네. 네, 맞습니다. 연해주 지역을 제3섹터로 네.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제3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로 가는 하나의 그 이제 디딤돌이 된다. 남북 통일로 가는 기준 된다는 이제 우리 얘기고, 블라디미르 이제 박사 얘기는 그건 아니고, 예. 다 끝나고 있다더니. 예. 그래서 한편 그 논리를 지지하는 그 통일 방안을 두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우리 조 선생님은 간도 지역을 우리 회복해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이 우리가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그 발판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이원 조직 네. 통일로 가는 두 가지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별개입니까? 서로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별개입니다. 한 설명해. 네. 간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고, 이제 연해주 문제를 풀려면은 녹둔도 문제와 이제 연해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둔도와 연해주도 제가 얘기하는 북방영토 범위 안에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주체가 틀리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로. 그래서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 부분은 중국과 관계이기 때문에 간도 임시정부를 통해서 그건 이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와 녹둔도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무공 기념관을 거점으로 해서 녹둔도 전투가 있었던 지금 이제 러시아로 연육되어 있는 그 땅 지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광 벨트를 형성을 해서 그쪽을 우리가 점점 영국권을 이제 되찾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해주 쪽 얘기는 이제 한러 공생 국가입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강개토 프로젝트 아십니까? 예, 강개토 프로젝트라는 게 한러 공생 국가 이전에 우리 쪽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한참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 우리 영사가 피살돼서 죽는 바람에 중단된 사건인데,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이제 미르 박사가 이야기하는 한러 공생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의 통일 예행 연서, 통일의 기반으로 발판으로 이제 만들자는 거니까 간도 문제와 연해주의 한러 공생 국가 문제는 별개의 문제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국권을 강화해서 통일했을 때 이렇게 흡수하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보면 됩니다.
한국공세국가는 보니까 다른 분이 지금 뭐 열심히 설명을 하고 다니던데 제 강의, 제 얘기, 제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야기 나온 김에 간도 학회라고 있죠. 네, 간도 학회의 그 회장이 지금 이일걸 회장님. 네. 그분하고 우리 조 선생님의 관계는 어떻게? 저 강도학기 이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 같이 담아냈습니다. 마치고 네. 물과 더운 물은 복도에 있고요.